미 재무부가 사망자 명의로 지급될 예정이던 약 9,900만 달러의 연방자금을 지급 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근로 요건이 적용된 첫 달에 뉴욕 시민 2만 2천여 명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포함 미국 내 최대 14개 지역의 추가 이민자 구금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의 자본 계획 및 설계 건설 부서를 이끄는 한인 이현정 씨가 선정한 2026년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 주목할 만한 리더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미 재무부가 사망자 명의로 지급될 예정이던 약 9,900만 달러의 연방자금을 지급 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재정서비스국은 새로운 정부 통합검증 절차를 통해 총 2조 7,7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지급금 8억 8,500만 건을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한 수취인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급금 4,900여 건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실제 지급되지 않고 각 연방기관으로 돌려보내 추가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새 검증 절차는 재무부가 사회보장국의 전체 사망자 명부와 지급 대상자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연방정부는 앞서 한시적으로 사망자 자료를 공유한 시범사업을 통해 5개월 동안 3,100만 달러의 부정 오지급을 차단하거나 회수했으며 이후 관련 법을 제정해 재무부가 이 자료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사망자 명의 지급 차단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3억 3천만 달러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사망자와 연결됐다고 표시된 모든 지급이 범죄성 사기는 아니며 행정상 신고 지연이나 정보 오류로 인한 오지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근로 요건이 적용된 첫 달에 뉴욕 시민 2만 2천여 명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자격이 중단된 사람 대부분은 18세부터 35세 사이의 청년층이었으며 44%는 독신 남성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루클린이 전체 중단 사례의 42%로 가장 많았고 브롱스가 26%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중단된 사례는 뉴욕시 전체 수급 건수의 약 1.3%지만 매달 지급되던 식료품 지원금 500만 달러 이상이 사라지는 규모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아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은 푸드스탬프를 3개월 이상 계속 받으려면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부 가구에서는 해당 성인만 자격을 잃어 가족 전체의 지원금이 줄었으며 의료 문제나 장애, 학업 등의 면제 조건이 있어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못하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병원과 대학 자료를 활용해 면제 대상자를 찾고 22만여 명의 규정 준수나 면제 신청을 지원했지만 무료급식소에서는 이용자가 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혜택이 중단된 주민은 뉴욕시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를 포함 미국 내 최대 14개 지역의 추가 이민자 구금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 세관단속국이 지난 17일 제출한 건설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미국 내 최대 14개 지역의 추가 이민자 구금시설을 건설할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현재 구금시설이 없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세인트 토마스와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의 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관타나모의 아이스 구금시설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관타나모에 3만 개의 침상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곳을 최악의 범죄자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이스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텍사스주 포트 이사벨에 위치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의 구금시설을 확장과 2014년에 폐쇄됐던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의 구금시설 재가동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주 바타비아, 플로리다 마이애미, 하와이 호놀룰루,
애리조나 등 전국적으로 14개 지역의 이민자 구금 시설 확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시설을 확장할지는 불분명합니다. 구금 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려는 계획은 이민 세관 단속국의 이민자 구금을 늘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움직임에 따른 것이며 해당 계약은 올해 9월 말까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의 자본 계획 및 설계 건설 부서를 이끄는 한인 이현정 씨가 2026년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리더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뉴욕의 정치 전문 매체 시티앤스테이트가 수여한 이 상은 리더십과 혁신, 그리고 소속 조직 및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통해 건축 환경을 만들어가는 뛰어난 전문가들에게 수여됩니다. 이 씨는 약 4억 달러의 병원 시설 개선 사업을 총괄하며 핵심 인프라 확충, 행동 건강 서비스 현대화, 환자 안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퍼블릭에서 일하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이제 그쪽 큐니, 수니 이쪽은 이제 로우 인컴 스튜던이 많다 보니까 또 그쪽에 좀 봉사 아닌 봉사 같은 거를 하는 거고, 여기는 또 반대로 또 똑같이 로우 인컴 페이션이 많고 뭐 인슈런스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고 제 팀도 그렇고 좀 자부심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프라이빗 병원이 아니고 퍼블릭 병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해줘서 계속 프로젝트 늘고 펀딩도 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씨는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공병원 중 하나인 벨뷰 병원에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병원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씨의 리더십으로 한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던 팀이 12명의 팀으로 성장했고 4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다른 패실리티 사람들도 여성이나 이런 한인들은 없어요. 그래서 좀 여기도 이쪽으로도 좋은 커리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헬스케어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일적으로도.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지셔서 그쪽으로 지금 현재 이제 대학교나 20대 이제 커리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있으면 그쪽으로도 더 많이 관심 가지셔서 그쪽으로 다 저희도 좀 이렇게 인맥을 넓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씨는 2천만 달러 규모의 냉각탑 교체, 총 150 이상의 병상을 갖춘 6개 정신병동, 대규모 시설 업그레이드, 그리고 병원 전반의 환자 안전과 운영 회복력을 강화한 핵심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20일에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인한 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일 기준으로 총 76명의 감염자가 보고됐으며 이 중 53명은 퇴원 완료, 7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 중입니다. 첫 번째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족 측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통해 공개됐으며 요크 애비뉴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던 88세의 공군 베테랑 출신 기업가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론 카터 변호사에 따르면 사망자는 지난 7월 2일부터 병세가 시작됐으며 화씨 104도에 달하는 고열에 시달리다 2주 후에 사망했습니다. 카터 변호사는 시 보건국이 시민들을 감염시킨 레지오넬라균의 정확한 발원지를 확인하는 대로 해당 냉각탑의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유가족은 마치 건물 옥상에서 독가스를 살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박테리아 양성 반응이 나온 76개 건물의 냉각탑 소유주들에게 강제 배수 및 고강도 세척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리스터 마틴 보건국장은 현재는 감염 원인이 대부분 제거 및 통제된 상태라고 밝히며 일반 수돗물 사용, 샤워, 가정용 에어컨 사용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의 최대 잠복기는 14일이며 감염이 발생한 지역들은 우편 번호로 10028, 10075, 그리고 10128입니다. 뉴욕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수수료를 없애는 등 50여 건의 규제 완화와 행정개혁을 추진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20일 브롱스의 한 소상인 매장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모두 50여 개의 규제 개혁안을 발표하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안에는 아이스크림 등 냉동 간식을 판매할 때 뉴욕시가 별도로 요구하던 추가 허가를 폐지하고 중복되는 각종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종별 규정을 정비해 소상공인들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맘다니 시장은 소상공인 규제 개혁을 전담할 새로운 조직인 오픈 포 스몰 비즈니스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보데가와 식료품점은 물론 보육시설, 이발소 등 다양한 업종에 적용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창업 문턱을 낮추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전기자전거를 모터바이크 항목으로 재분류하고 면허와 등록, 보험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강화한 전기자전거법이 지난 19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새로운 규제 내용으로는 시속 20마일 이하의 페달보조형 전기자전거는 뉴저지 차량국에 등록, 면허가 필요하지만 보험가입 의무는 없으며 최고 시속 28마일까지 가능한 모델은 면허와 등록뿐 아니라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이로써 뉴저지는 일부 전기자전거의 자동차와 같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또한 15세 미만은 법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으며 17세 이상부터는 일반 뉴저지 운전면허를 통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16세 이용자는 별도의 전기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력검사와 필기시험,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운행시 면허증과 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의 벌금과 지역경찰에게 전기자전거가 압수될 수 있습니다. 20일 오전에 맨해튼 26페더럴 플라자 앞에서 무장한 남성이 휘발유와 폭죽을 이용해 불을 지르고 에어소프트건을 발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뉴욕주 포킵시 주민인 43세 앤드루 아라바카는 20일 오전 8시 30분쯤 연방청사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뒤 폭죽으로 불을 붙여 건물 외벽으로 불길과 연기가 번지게 했으며 이어 에어소프트건으로 총알 5에서 7발을 발사했습니다. 불은 이민 업무가 이루어지는 청사 내부로 번지기 전에 진압됐으며 민간인 1명과 연방 공무원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라바카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 정비병으로 복무한 육군 출신으로 체포 당시 도끼 2개와 망치, 마체테, 칼, 폭죽과 휘발유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카트에는 이민세관 단속국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당국은 용의자가 건물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연방보호국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제압했으며 연방수사국 뉴욕 합동테러 대응팀이 범행 동기와 준비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이 미 테니스협회와 공동으로 2026 US 오픈 테니스 대회를 지원할 임시 직원 채용 행사를 실시합니다. 플러싱에서 열리는 2026 US 오픈 테니스 대회를 지원할 임시 직원 채용 행사는 이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플러싱 소재 텐그램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임시직은 게스트 서비스, 플레이어 서비스, 시설 운영, 관리 및 IT 분야 등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 경험을 쌓고 싶은 학생, 단순히 추가 수입을 원하는 주민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황 의원은 5년 연속 유스타와 협력, 지역사회에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현장 방문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등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US 오픈 테니스 대회는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 위치한 USTA 국립 테니스 경기장에서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립니다. 2026 국제축구연맹 월드컵이 뉴욕 뉴저지 지역에 $20억 넘는 경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축구 팬들이 숙박과 음식점, 교통, 소매점 등에 지출한 금액은 약 $12억 로 추산됐으며 간접적인 파급 효과까지 포함한 전체 경제 효과는 $21억 에 달했습니다.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경기뿐 아니라 뉴욕시 팬 축제와 응원 행사에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맨해튼과 뉴저지 북부의 호텔 음식점 술집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월드컵이 지역사업체에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고 뉴욕 뉴저지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월드컵이 미국 전체 경제에 약 $200억 를 더했다는 민간 분석과 달리 대회 개최에 따른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숙박과 외식업계의 단기 매출 증가는 확인됐지만 기존 관광객이 월드컵 방문객으로 대체된 부분과 교통경비 등 공공비용까지 함께 따져야 실제 순이익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격화된 지난 7일 이후 약 2주간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연속 공습으로 인해 비행사 및 장병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방국방부의 대변인 숀 파넬은 부상자의 96%가 경미한 뇌진탕이나 경상 수준으로 이미 치료를 마치고 전선에 복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양국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현재까지의 누적 피해는 미군 부상자 총 427명에 달하며 지난 17일에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미군 서비스 대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국방부는 그동안 요르단과 걸프만 일대의 미군 기지들이 이란으로부터 3차례 이상 추가 타격을 입고 10수명의 장병이 다친 사실을 언론에 즉각 공개하지 않으며 정보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넬 대변인은 전쟁 중에 발생한 미군 사상자 집계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적은 없다며 DCAS를 통해 사상자 정보가 공개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일 연방국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이란과의 무력 충돌 과열로 인해 전 세계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전면전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으며 당국은 예기치 못한 사태 악화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해석입니다. 국무부는 이란 및 친이란 단체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 시민이나 외교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항공편 취소와 주기적인 영공 폐쇄, 대사관 보안 경보와 현지 당국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 대사관 시설 등이 공격 대상이 됐던 지난 3월에도 전 세계 자국민에게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에 최후 방국인 캐나다의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나다를 상대로 산불 관세를 언급한 지 사흘 만에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주장했으며 이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USMCA의 후속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해당 포고령 3건에 서명했으며 오는 8월 1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USMCA의 무관세 혜택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무역협정을 위반한 일방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내부에서는 동일한 규모의 보복 관세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대 모기 샘플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고인 물 제거 등 모기 예방 수칙 준수와 주의가 당부됩니다.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인용하고 허위 진술까지 한 캐나다 한인 변호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과 벌과금 명령이 내려졌으며 별도의 형사 법정 모독죄 재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최고 등급인 수석 무용수에 2021년 견습단원으로 합류했던 박선미 씨가 최종 임명됐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이 오는 2034년 말까지 가족들이 운영하는 4개 비영리 재단에 자신의 전 재산을 8년에 걸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새학기부터 뉴욕주 살라만카의 한 고등학교 코딩과 AI 수업에 휴머노이드 로봇 셀리가 교육 보조도구로 투입됩니다. 제37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 출전한 한국 대표단 학생 4명 전원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지난 2019년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서산과 고흥, 여수, 무안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는 안건을 최종 심의합니다. 미국인의 79%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를 우려했으며 60%는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과 경기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며 일부 지역에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3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